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협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협의. 이 협의라고 하는 말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좁은 의미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협의의 개념 그랬을 때는 좁은 의미의 개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또 소극적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먼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좀 소극적이다. 좁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좁은 의미의 개념, 소극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가장 가깝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소셜 워크라고 하는 사회사업의 대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업의 대체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협의의 사회복지 혹은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현대화된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임상사회 복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 혹은 임상사회 사업, 임상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체계에서 하나의 전문직으로 전개되는 실천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그랬을 때는 먼저 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을 세우게 되겠고 또한 그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체계 내에서 하나의 전문적으로 전개되는 실천 체계를 가리켜서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사회복지의 기술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나의 그 방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협의의 사회사업 또 협의의 그 의미,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좁은 의미의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지 수혜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 복지 수혜자를 고객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고객이라고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이 고객이란 말 대신에 복지 수혜자를 의뢰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적인 용어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 쓰고 있는데 이 복지 수혜자를 선별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충적, 잔여적 의미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보충적, 잔여적 의미의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서 또 현대적인 그 감각을 가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클리니컬 소셜 워크라고 그래서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1960년대 사회행동이 대두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임상사회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행동이 형성되어져 가는데 이러한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반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임상사회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1970년대 이후에 직접적 서비스 실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부터 이러한 그 발전이 도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에게 그 고객에게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가 전개되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전개되는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임상사회 사업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되면서부터 전문적인 그런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차원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임상사회사업학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구성체계를 어떤 이론보다 실습이라든가 실기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실천 현장을 토대로 갖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가 구성이 되었고, 과거 사회사업학과를 이수한 이들이 사회복지를 주로 기술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학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적인 그 차원에서 또 우리 그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그 반론도 제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서비스 실천을 구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 이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간접적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 실천을 과연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그 의문점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사업 실천의 대체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천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부터 사회사업의 어떤 하나의 그 제한성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전개되는 하나의 기술론적인 의미의 실천 체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사회복지사를 가리켜서 사회사업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갖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전개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과거에는 사회사업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고객의 어떤 개인의 필요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기타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하는 쪽에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자선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이 어떤 그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선이라고 하는, 스스로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선 사업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인가를 주도하기 위한 실천적인 면을 갖다 강조하게 되면서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이다 혹은 선별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이 개별적이다라고, 선별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는 자선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자선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선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주도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면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적이다, 선별적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또 몇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사회가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상적인 면을 갖다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고정적 패턴에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넓은 측면들을 갖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측면, 또 바람직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인간적이고 전체적인 움직임, 또 그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고정적인 패턴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제도와 정책을 토대로 해갖고 공적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 이런 것을 갖다 제시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말보다 크다라고 하는 데서 연유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말 자체가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또 그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갖다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공적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또 어떤 그 나라가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한 공적 복지 자금을 통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또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NASW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걸 툴로 나눠서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 향상 혹은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와 관련시켜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켰고요. 또 그와 관련된 개개인 자신의 능력 향상 혹은 기능 회복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 자체도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의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역시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그 기능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를 합쳐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3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그 강하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이 베이커라고 하는 바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 자신의 그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복지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라고 하는 그 국제사회복지연맹에서는 어떤 그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가리켜서 하나의 그 사회사업의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하나의 그 전문성을 띤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 사회적인 유대, 또 어떤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 평등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사업이 하나의 그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그 정의보다는 이런 그것보다 더 확대된 개념을 추구한 것이 바로 국제사회복지연맹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장했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회 변화와 발전, 평등화에 대한 추구, 사회 정의와 인권, 공동에 대한 책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어떤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그 발전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발전적인 면 한 가지만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발전, 평등화 추구, 사회 정의와 인권, 공동의 책임과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는 보다 확대된 어떤 개념을 가진 어떤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복지협회의 정의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
혹은 적극적 의미의 개념으로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가 행정 관료 등으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확대된 영역을 갖다가 가리켜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정치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시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주로 그 클라이언트 개인을 갖다 한정하는 어떤 거기서 원조할 수 있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광의의 개념 속에서는 이 정책과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보다 더 한 차원 더 발전된 어떤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공적 기관에서의 활동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복지사를 산업복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과 이상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산업복지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 이 환자를 또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고객이라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고객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또 의료진 사이에서 환경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무슨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어떤 것들을 할까요? 이 환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한층 더 향상된 그런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의료진 사이에서 컨트롤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차원 조금 더 클라이언트 개인에 국한시켜서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별적인 단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사회복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제도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중간 범위가 있어요. 이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선 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 실천에는 가치에 일치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가치에 일치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위임에 이행되는 방식들을 갖다가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는 거냐면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손상된 사람의 재활과 그에 따른 회복 또 예방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시적 실천이라고 했을 땐 마이크로 프랙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클라이언트 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 범위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메조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죠. 즉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 사이에 중간에 있다.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시적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넓은 범위, 확대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넓은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땐 거시적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클라이언트 개인을 갖다가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그 필요를 알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여기에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거시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은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뤄진다라고 했을 때 범위가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중간 범위의 실천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그 학문에 대한 개념은 다 조작적인 정의를 학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복지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그 자체로 정의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라고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적 안녕 상태, 자, 좀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정해졌어요. 그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로 정부가 대안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서비스로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디로 전개가 됩니까?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정부는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과거 동사무소라고 불렸죠. 여기서 급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발굴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원조하는 그런 방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반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조합으로 정의하게 되면 광범위한 개념, 주로 중간 범위에서 거시적인 실천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중간 단위에서의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거시적 차원으로 주로 이어져 가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조작적 정의를 해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대와 환경과 학자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을 보자고 한다면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환경과 그 맥락에 따라서 정의 수준이 고려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달라진 수준을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의 원조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원조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정책과 제도를 기초로 해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환경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정의 수준이 다르게 전개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최혜경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혜경 교수님은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상담,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 또 여기에 따른 연계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의 전문 활동으로 보면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그 변화를 돕는 직접적인 실천과 사회복지 행정, 정책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 활동으로 직접적 실천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간접적 실천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미시적이다, 또 그 중간 단위의 실천이다,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이다라고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단체라든가 그 기관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어떤 활동 영역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상담,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을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그 활동으로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변화를 돕는 직접적인 실천과 사회복지 행정 정책차,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으로 직접적 실천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그 직접적인 실천이 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간접적인 실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한 서비스 실천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 간접적인 실천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전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직접적인 실천, 간접적인 실천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경 교수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